네, 반갑습니다. 메디컬 365의 백정식입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X를 구하는, X를 구하는, 현금이 얼마인지 X를 구하는 식을 간단하게 유도를 했고, 이번에는 X에 대한 추정을, 현금 비율이라는 Y를,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X가 나오도록, 전체적으로, 일매 체크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Y 현금 비율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조금 착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매출은 카드 총액에다가 본인 부담금, 실은 본인 부담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거고, 좀 정확한 표현은 조제 처방에 따르는 고객 환자들한테 돈을 받는 입금액,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입금액, 그다음 또는 총 약값에서 청구를 뺀, 청구 금액을 뺀 것이 입금액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통용되기 쉽게 본인 부담금 이렇게 적습니다. 플러스 이제 순수 현금 매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본인 부담금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보험 처방에 따른 비보험 약가가 있지 않습니까? 비보험 약가는 그 금액을 우리가 따로 환자들한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금은 이제 보험 약가에 따른 금액이고, 비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자한테 받지만 포함되지 않는 비보험 약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 부담 용보다는 입금액이라는 용어는 이제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처방이 없을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맞아요. 입금액이. 근데 이제 비보험 처방에 따른 비보험 약가, 비보험 처방이 있으면 그 비보험 약가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과 비보험 약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일반 매출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제외되는 것이 이제 매출의 입금의 본인 부담금, 비보험 약가, 비보험 처방이었으면 본인 부담 순수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빼는 것이 요 RT3000 프로그램에서는 입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주 용어가 좀 정확하죠. 내가 입금, 환자들한테 받았다. 요 금액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판 프로그램에는 이제 매출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제 환자들한테 얼마 조제에 대해서 매출을 했나, 입금했나, 그런 용어입니다. 오늘에서는 매출 입금액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있을 텐데,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보면 그 매출 입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약제비,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엑셀에 계산합니다. 이걸 빼면은 이제 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의 증에서.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양도인도 만약에 비보험 처방이 좀 있는, 자기 약국이 비보험 처방이 좀 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만 빼지 말고 카드 체크할 때 카드 총액에다가 비보험을 포함한 입금액 매출액을 빼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할 때 현금이 얼마나 쌓이는가, 현금 매출 플러스 하면 본인이 얼마 정도의 하루 오늘 매출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포스가 아닌 카드 시스템에 따른 방법입니다. 자, 현금 비율 Y, 양도인은 체크하기 쉽습니다. 그날 카드 총액, 카드 긁었는 거 퇴근할 때, 그 다음 퇴근할 때 현금이 얼마로 이제 추가적으로 확보됐느냐, 이 두 개 합쳐서 추가적인 현금 부분을 나눠서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이 지역에 몇 프로, 내 약국은 현금이 몇 프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인은 지역별 노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 7%부터 해서 25%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카드 판페이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카드 비율이 카드 비율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판페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월별로 봤을 때 일자별로 쫙 있고 최상단에 이제 합이라게 있어 합. 그 월 합이죠. 합이 나오면 이제 카드 총액해서 1,000만원, 조제로 400만원, 일반 매출 6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카드 총 1,000만원 중에서 이번 달에, 조제로 해서 끈 것이 이제 400만원 나오는 거죠. 그럼 이 400만원을 갖고 이제, 현금 비율이 아니라 카드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거는 조제로의 입금액, 입금액 분의 조제로 카드 금액 나누기, 요거 나누기 본인 부담금의 입금액. 나누죠. 나누면 여기 카드 비율이 됩니다. 저 예를 들면 계산해보면 조제표의 입금액 또는 본인 부담금이 500만원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00만원인데 카드로 조제로 찍은 것이 4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0분의 4만원. 400 나누기 500분의 400만원. 이렇게 하면은, 80%가 됩니다. 80%. 즉, 카드가 80%로 찍는다. 내가 약국에서는 80% 찍는다라고 임차인이 볼 수 있는 거죠. 양도인도 볼 수 있고 임차인도 볼 수 있고 이 약국은 80%네? 85%네? 이렇게 85%면 현금이 어떻게 될까요? 15%가 되겠죠. 카드가 80%면 이제 현금 비율이 2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카드가 이제 카드 중에서 조제로의 어떤 그 금액이 나온다면 우리 역으로 현금 비율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양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별 노후도 측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 노후도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보면 신도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신도시에서는 한 6, 7% 정도가 이제 카드를 다 쓰고 현금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아파트가 10년 됐다. 아파트 10년 되면 10%, 1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15% 정도 된 것은 이제, 주택 10년에서 한 30년 사이, 25년 정도. 25년에서 한 40년, 재개발 정도 이러자는 지역. 25년 재개발 정도 되면 40년 된 거죠. 40년 이상. 25%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아마 시장 쪽. 우리가 시장에 가게 되면 재래시장 가면 현금으로 많이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럼 현금 준비를 해가고 사람들이 현금 결제하다 보면 현금 씀씀이 사용도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앞에 재래시장 앞에 있는 약국은 제가 봤을 때는 20% 이상, 한 25%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이 정도 이렇게 추정하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요렇게 제가 개념 잡고 있고 제가 고객 만나면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걸로 많이 체크를 한다면 노드 체크한다면 한 이 정도 6, 7%, 한 7%, 10%, 15%, 20%, 25%. 25% 아직 못 봤어요. 시장 아직 체크 못 했어요. 20%는 이제 굉장히 노후된 재개발하는 지역. 여기에 한 적으면 18%에서 20% 정도 되고 그 정도 아니면 15%.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거래하다 보면 또, 막, 현금이 많다고 40%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다 계산을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찾아가 보면
한 2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보다도 이제 양도인이 이제 미리 이 정도 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저희들이 좀 접근하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인이 포스가 아니라면, 지난 시간처럼, 월 카드 총액하고 월 조제표를 제출한다면 중간에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엑셀에 월별 표를 만들어서 여기 현금이 얼마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인이 생각하는 양도인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시기에 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 차이는 한 5% 정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겠다. 그 다음에 현금 유도했으니까 과연 이 지역의 어떤 면적이라든지 수익, 그 다음 뭐 비용, 그 다음에 거리 등등, 자, 계약할 포인트, 거기에 집중을 써서 빠르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면 권리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서로가 편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아는 정보의 정확도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페이처럼 이렇게 카드해서 카드 총액 조제를 일반 매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일반 매출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 손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수동이니까 실수도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험약가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는 조절해야 돼야 되지만 또 일반 매출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원인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대체로 보니까 이게 여기 일반 매출액에 카드에 대한 일반 매출이 약간 높게 책정돼 있더라.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일반 약간 높게 측정되어 있는데 여기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죠. 플러스 여기 또 현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금 가져가는 것이 매각 20만원 가져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엔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카드 총액과 현금을 얘기합니다. 카드 총액 안에 조제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현금 안에도 여기에 일부분, 여기 20만에서 일부분 여기에 뭐 5만원이나 이렇게 조제료에 대한 현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제료, 본인 부담금. 그럼 이것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설명하면은 이제 일반 매출이 무조건 높게 되어 있는 거죠. 일반 매출이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현금에서도 이게 조제료 본인 부담금 플러스 대한 금액을 또 플러스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게 되면 이제 양도인이 이제 유리하겠죠.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퍼센트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수 매출에서 카드 비율과 현금 비율 이렇게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현금 비율 20%다. 그러면 카드 총액에다가 곱하기 20%.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 카드 비율이 예를 들어서 80% 대 2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25입니다, 25. 25%를 곱하는 거예요. 20%면. 만약에 이제 현금 비율 15다 그러면 15%의 밑에 카드 비율 85%. 곱하기 이제 카드 총액. 이런 식으로 곱해야 좀 더 정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